자, 보호의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실험입니다. 실험 장치 보겠습니다. 자, 수소 등이라고 형광등 비슷한 거예요. 이 속에 수소 기체가 있고 전압을 높이게 되면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걸 슬릿을 통과시키면 가느다란 빛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버리면 빛이 퍼져버리는 분산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 스크린에 찍힌 모양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이 스펙트럼 모양을 보면은 몇 개의 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이 선 스펙트럼을 보고 보호가 원자 안에 궤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로부터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는 일단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 실험에 대해서는 내가 결론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결론. 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핵. 그 다음에 핵 주변에 궤도가 있는데, 이것은 1번 궤도, 2번 궤도, 궤도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3번 궤도, 다음 4번 궤도.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표시했습니다. 무한대 궤도, 이렇게. 자, 이건 궤도 전자 껍질 번호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 숫자 n 값은 자연수겠죠. 이 자연수를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외워야 되는 용어입니다. 주양자수. 자, 전자는 이 궤도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 이런 데는 전자가 못 와요. 그래서 전자가 1번 궤도에 놓여 있으면, 자, 전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 값이 존재하겠죠. 다음에 2번 궤도에 놓여 있으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값이 존재하겠죠. 이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요. 이걸 지구로 생각하고, 지구에서부터 어떤 물체가 떠 있는데요, 물체가 높이 떠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 증가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자는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 값이 증가해요. 그래서 1번 궤도에 있을 때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 값은 K입니다. K. K는 상수예요. 다음에 2번 궤도에 있을 때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 값은 4분의 K입니다. 3번에 있으면요, 위치 에너지 값이 9분의 K예요. 자, 4번에 있으면 16분의 K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일반항 나오죠. n번 궤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 값은 n제곱분의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는요, 위로 갈수록 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 보세요. 작아졌죠.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 오류를 막으려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자, 이 값을 우리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 기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이 n 값은요, 껍질 번호를 의미하고, 이 n 값을 이 공식에 대입해버리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값이 나오는데, 전자의 에너지 값이 나오는데, 그 에너지 값을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이 전자는 다른 궤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위라고 불러요. 전위. 자, 이 전자가 2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옮겨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한 양만큼 빛 에너지가 생겨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웠는데요.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근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10J라고 해보죠. 근데 낙하를 해가지고 에너지가 6J로 줄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위치 에너지는 10J, 이 위치 에너지는 6J. 그럼 이만큼 낙하를 했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줄었나요? 4J 줄었죠. 그럼 4J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자, 이 원자 내부에서는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줄면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빛 에너지가 생겨요. 빛 에너지. 네, 그래서 전자가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이 감소량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빛 에너지가 생겨버립니다. 즉 빛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편의상 전자 낙하했다라고 표현할게요. 전자가 낙하할 때 빛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빛이 방출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빛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냐? 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겠죠? 그 위치 에너지 감소량 계산합니다.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말하죠. 그 큰 값에다가 작은 값을 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에너지 크기만 계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절대값만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양수 나오게끔 계산을 하세요. K에다가 4분의 K 빼버리면 양수 나오죠. 그 차이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3K죠. 그래서 4분의 3K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고, 곧 이것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 크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 크기 4분의 3K다.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빛 에너지 크기는요, 위치 에너지, 다른 이름은 에너지 준이죠. 에너지 준이 차이값이다. 차이값이다. 다음, 전자가 이렇게 낙하할 때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다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흡수를 시켜주면 이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전자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전자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이 방출된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3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 이 위치 에너지 차이 값에 해당하는 만큼 빛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빛 에너지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9분의 K, 4분의 K 양수 나오게끔 빼면 됩니다. 4분의 K에다가 9분의 K 빼면 되겠죠. 그럼 그 차이 값은 36분의 5K가 되고, 자, 이 빛 에너지 크기랑 비교했을 때 숫자 작아졌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폭이 이 폭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빛 에너지 크기도 작아진 거예요. 자, 빛은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 이 진동수도 같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는 작으니까 진동수도 더 작게 이런 빛이 방출이 돼요. 자, 다음 4번에 있던 전자가 3번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폭이 더 작아졌죠? 그럼 더 작은 값의 빛 에너지가 방출돼야 됩니다. 그럼 진동수도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이런 게 방출이 돼요. 자, 에너지가 큰 빛이 자외선입니다. 외우세요. 자외선. 이거보다 에너지 작은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가시광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작은 빛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자, 에너지 크기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파동에서 이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 간격, 자, 이 꼭대기 사이 간격, 이걸 파장이라 부르거든요. 파장. 이 간격을 보면 넓어지죠. 파장값 커지고 있죠? 파장값 커지고 있죠. 자, 이게 빛의 특징입니다. 빛의 에너지는요, 공식이 HF예요. 자, 이 H는 플랑크 상수고 F가 진동수입니다. 빛 에너지 크기는 H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공식을 변형을 하면 람다분의 HC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때 H 플랑크 상수고요. C는 광속을 나타내는 역시 상수입니다. 이 람다가 파장이에요. 자, 이 공식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공식이 담고 있는 의미만 알면 돼요. 이 빛 에너지가 진동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B래. 그 다음에 이 람다 파장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반비례. 그래서 진동수가 큰 게 에너지가 큰 빛이고, 파장이 작은 것이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진동수가 크죠? 에너지 큰 거고요. 진동수가 적죠? 에너지 작은 빛이고. 다음 파장값 보세요. 짧죠? 그러면 에너지 큰 빛이에요. 이게 길죠? 그러면 이건 에너지가 작은 빛입니다. 자, 이 관계만 알면 돼요. 네, 다음. 지금 이 빛 에너지 크기가 4분의 3K라고 했죠. 이 4분의 3K라는 에너지를 갖는 빛이 자외선입니다. 이 4분의 3K보다 에너지가 더 큰 애들 다 자외선이에요. 자, 그럼 그런 경우, 자외선이 방출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죠. 자외선이 방출되는 경우. 자, 이거보다 폭이 더 크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자, 이렇게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상관없이 1번 궤도로 이렇게 낙하했을 때 이 에너지 값보다 다 크죠. 이거 모두 자외선이 방출이 돼요. 다음 2번 궤도로 낙하할 때요. 이런 경우는 36분의 5K보다 에너지가 크겠죠? 그 다음에 4분의 3K보다는 에너지가 작은 빛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하나 외워야 되는데요. 자,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자, 요 폭은요. 요 폭하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이 폭 비교했을 때 무조건 밑에가 더 커요. 이 에너지 준위의 특징입니다. 자, 아래쪽의 이 폭은 위쪽의 전부를 다한 폭보다 밑에가 항상 더 크다. 모든 궤도에서 해당됩니다. 자, 이 폭은요. 위에 거 다 더한 것보다 이게 더 넓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으로 낙하하는 경우 전부 가시광선이 방출돼요. 다음에 3번으로 낙하하는 경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것 전부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자, 이런 빛들이 이제 섞여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프리즘에다가 통과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진동수가 크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커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꺾어지고, 다음에 진동수가 작은 빛은 덜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이 정도만 꺾어져요. 다음에 진동수가 가장 작은 빛은 거의 꺾어지지 않고 똑바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스크린에 도달하는 빛의 위치가 달라지죠. 이 자외선들은 아래쪽에 요 범위에서 이렇게 찍히고요. 다음에 가시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요런 장소에 찍힙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요런 데에 찍히죠. 요런 장소에서. 이렇게 도달하는 위치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이 자외선은 요 그림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외선. 자,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 네 개의 경우 이거 모두 자외선이에요. 근데 자외선이긴 하나 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값 다르겠죠. 자, 이 네 개의 빛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네 가지 빛의 자외선이 있는데 이 빛 에너지가 다 다르니까 굴절률도 달라서, 자, 이 네 개의 빛이 여기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다른 장소에 찍혀요. 자, 빛 네 개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요 모양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선 스펙트럼. 자, 그래서 모든 빛들을 네 개씩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가시광선도 네 개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적외선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찍혀요. 자, 요 모양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 선 스펙트럼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자전이에요. 자, 이 빛 4개 중에 하나를 콕 집었을 때 전자전위를 맞춰보세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갔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자외선이죠. 자외선은요. 전부 몇 번으로 낙하할 때입니까? 1번 궤도로 떨어질 때죠.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자, 다음. 이게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에너지 큰 빛이죠. 그러면 자외선 중에서 이 빛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전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 요거죠.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거. 그보다 에너지가 큰 건 바로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3에서 1로 떨어진 거. 에너지가 제일 큰 건요. 무한대에서 1번으로 떨어진 거. 그래서 야, 따라와라. 자, 이 빛요. 요거는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니까 2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에너지 큰 빛. 아래쪽에 위치한 빛일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그러면 3에서 1로 떨어진 거. 요거 4에서 1로 떨어진 거.
그럼 지금 맨 마지막 거는 그냥 무한대에서 1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게 전자전입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연습하죠. 요거 무슨 광선이에요? 가시광선. 몇 번으로 떨어져야 되죠? 2번 궤도로. 그럼 2번 궤도로 떨어지는데 자,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빛이죠. 그럼 바로 위에서 떨어진 거니까 3에서 2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럼 4에서 2로 떨어진 거예요. 5, 이거 무한대 2. 이 전자전위를 맞추면 됩니다. 한 번 더 연습하죠. 적외선입니다. 몇 번으로 떨어져야 돼요? 3번으로. 그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거. 그럼 3번 바로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4, 3. 다음에 5, 3, 6, 3. 이거 무한대 3.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전자전이에요. 그다음 이 전자전이가 나와버리면 빛에너지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전자가 낙하한 거죠. 그럼 빛이 방출되는 거죠. 방출됐기 때문에 여기 찍힌 거예요. 그럼 이 빛에너지 크기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2번에 있을 때 에너지와 3번에 있을 때 에너지 크기의 차이를 구해야죠. 2번 에너지 준위, 3번 에너지 준위 차이가 빛에너지 크기입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양수 나오게끔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 준위 공식이 n제곱분의 k 였죠. 앞에 음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4분의 k, 얘는 9분의 k. 4분의 k와 9분의 k의 차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36분의 5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 빛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 빛 에너지 크기는 얼마예요? k. 요거는 4분의 k. 그 차이는 4분의 3k. 얘가 4분의 3k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빛 에너지 크기의 비가 되겠죠. 요게. 그다음에 진동수 비도 됩니다. 그럼 파장의 비는요. 얘를 역수치해야 되겠죠. 역수치하면 파장의 비가 됩니다. 이런 걸 맞추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선 스펙트럼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여기 첫 번째 1번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 공식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 공식의 특징 가르칠게요. 특징. 이 n 값에 자연수 들어가죠. 자연수. 따라서 이 값은 특정한 값만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은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까? 불연속 함수입니까? 불연속 함수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 함수다. 잔수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져요. 다음 이 간격들 좌표값 보세요. 점점 좁아지고 있죠? 이 특징 기억하세요.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 밑에 거 다 더한 것이 위에 거 다 더한 것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했어요. 네, 다음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 자, 델타 EN. 자, EN 요것이 EN이 에너지 준위입니다. 델타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빛 에너지 크기하고 같다. 빛 에너지 크기하고 같다. 요거요. 빛 에너지. 자, 요 값은 델타 EN하고 같다. 요거 2번. 요거 기억하시고요. 빛 에너지 크기는 위치 에너지, 에너지 준위 차이와 같다. 자, 다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 에너지 크기 외워야 됩니다. 에너지 크기 암기하시고. 그 다음 자, 요 스펙트럼 그림 요거 분석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스펙트럼을 보시면 얘 특징을 봐봐요. 요 위치, 빛이 찍힌 이 위치가 다 다르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이 빛이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자외선. 아래쪽에 있는 빛들 보면요. 요 간격이 좀 좁아요. 자, 밑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진다, 또 좁아진다, 또 좁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치 용수철처럼 생각을 하세요. 용수철. 용철을 눌렀어. 용수철이 많이 압축되어 있는 이 장소가 에너지가 큰 빛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요게 자외선. 요건 에너지 작네. 적외선. 그럼 이게 자외선 중에서도 더 아래쪽에 있는 요 빛이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에서는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큰 빛, 다음에 진동수도 큰 빛. 근데 파장, 람다, 파장은 작은 빛. 예, 요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분석하는 방법. 자, 이거 용수철로 상상을 하세요. 압축, 그죠? 압축. 여기도 또 압축, 압축. 그래서 많이 압축되어 있는 요 장소가 에너지가 큰 쪽이에요. 에너지는 크고 파장은 작아요. 그래서 파장값 보면은 오른쪽 갈수록 파장은 커지죠. 그럼 파장 큰 애들이 에너지가 작은 빛들이야. 그래서 이 빛들이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빛들이 가시광선, 요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 다음에 이 스펙트럼에 이름이 있어요. 이 적외선 영역에 찍혀있는 이 스펙트럼 이름을 파센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파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말머 계열. 그 다음에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파센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라이먼하고 발머가 나오거든요. 라이먼, 무슨 광선? 자외선. 자라. 자외선, 라이먼. 다음에 발머, 가시광선이죠. 가발 벗고 자라. 예, 암기하세요.